여러분, 불안이 높아서 틱 증상을 보이는 걸까요? 틱 증상이 있어서 불안이 높은 걸까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지만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을 때 보통은 불안이 높은 기질의 아이한테 틱 증상이 많이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도가 높은 것은 보통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는데 대개 부모나 조부모님들 중 불안도가 높거나 예민한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높은 불안이 인지 조절에 대한 대뇌 기능을 마비시키고 감정의 뇌가 우세하게 만들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레 뇌 외부 자극에 대한 대처나 조절 능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틱 증상이고요. 그래서 틱 증상을 보이는 아이한테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심리적 안정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틱 증상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훈육도 잘 못하게 되고 학습도 줄여주는 등 부모님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만 줄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 부수기. 일단 우리들부터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를 이상하고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어 기제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진화해 오면서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조심하며 큰 위험을 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다만 현대사회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본질적인 불안 요소가 과거 원시 시대보다는 줄어든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불안을 느끼는 상황과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생각해보면 불안이 작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불안에 대해 스스로가 자주 표현해야 하고 표현을 못하는 기질의 아이라면 주변에서 대신 그 불안을 알아차려주고 표현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불안의 씨앗이 커지지 않게 계속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 제 5살짜리 막내 아들도 저를 닮아 불안도가 매우 높은 아이거든요. 둘째는 특히 소리에 매우 예민하고 불안을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둘째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길동아, 갑자기 큰 소리 나서 많이 놀랐지? 일부러 무서웠지와 같은 부정 단어는 안 씁니다. 아빠도 길동이처럼 어렸을 때 큰 소리가 나면 엄청 놀랐는데 길동이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감정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길동이 괜찮아? 저 소리 때문에 놀란 거 맞아? 라고 하면 아이가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감정을 읽어주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감정을 표출해야 그 스트레스와 불안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길동아, 다음에도 큰 소리 나면 어떻게 할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감정의 뇌가 아닌 인지 조절의 뇌가 핸들을 잡게 만들어 불안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생각의 틀 전환도 시켜주는 건데요. 그래도 길동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소리를 잘 들어서 아빠도 조심할 수 있게 돼서 좋다 라고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 불안도가 줄어들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불안을 느끼지만 그래도 꾸준히 감정 읽어주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니 감정 전환이 훨씬 빨라졌다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처음엔 울고불고 진정시키는데 10분 이상 걸렸거든요. 나아가 이렇게 아이가 유독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나 감각이 있다면 그 감각과 상황을 이용해서 활동해주면 훨씬 빠르게 스트레스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우리 아이들과 제 차에서 노래방 마이크 이용해서 노래 부르며 이렇게 큰 소리에 적응시키고 놀이로 전환시켜 주거든요. 아이가 가장 예민해하는 감각이나 그 상황을 놀이 활동으로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을 시켜라. 불안을 느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 버리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보일 겁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엔돌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불안에 아주 효과적이죠. 여기에 키 성장, 체력 증진, 식습관 개선, 수면 안정, 자신감 회복, 학습 증진까지 안 시킬 이유가 없죠. 특증상과 불안이 심한 아이라면 하루 30번 유산소 필수입니다. 어떤 운동을 시키면 좋으냐라고 여쭤보신다면
1.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 2. 손, 발, 교차가 나오면서 일정한 강도의 운동인 걷기나 뛰기, 인라인, 수영, 등산 등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긴장 이완 운동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심박수가 어떻죠? 엄청 빨리 뛰죠.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활용하는 운동법 중 하나인데요. 신체 내 특정 부위에 힘을 강하게 줬다 푸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온 힘을 다해 양손을 꽉 쥐고 6초에서 10초간 버티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후 6초에서 10초간 천천히 힘을 푸는 것이죠. 마치 우리 기지개 쫙 펴고 난 후 시원함 느끼는 거랑 같은 기전입니다. 힘을 줄 수 있는 부위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근육의 고유수용 감각을 최대로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우리 6에서 10초 시간에 맞춰 힘을 최대한 줬다가 천천히 이완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혼자 하기엔 재미 요소가 너무 떨어지니 나이가 어리다면 아이 누르는 샌드위치나 햄버거, 엎드려 누르기 후 이렇게 빠져나오는 놀이를 대신해서 시켜주는 것도 좋고요. 누를 때 시간만 잘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재밌는 놀이들도 있는데 익숙할 겁니다. 숨바꼭질, 얼음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이 긴장과 이완이 병행되는 놀이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마사지인데요. 위에 세 번째 긴장 이완 운동을 했다면 더욱이 많이 해줘야겠죠. 그럼 어디를 마사지하면 좋을까요? 사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너무 간지러워하거나 거부하는 위치가 아니라면 어디든 마사지 해주세요. 그래도 조금 더 뇌로 가는 자극의 양을 높여주고 싶다면 우리 명치와 단전 부위에 양손을 활용해 부드럽게 눌러주는 겁니다. 여기가 정중과 기회라는 혈자리로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고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숨을 들여마시고 내쉴 때 마사지. 다시 숨을 들여마시고 내쉴 때 마사지.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이러한 마사지는 부모와 아이와의 스킨십을 통한 유대감 증가와 피부 자극을 통한 두뇌 자극, 근피로 개선과 염증 완화, 무엇보다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최고의 운동이니 매일 자기 전 아이와 마사지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명상입니다. 명상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외부의 자극을 줄이고 신체 내 감각이나 의식을 집중하며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인데 참 좋은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그 훈련! 위에 안내드린 마사지와 함께 병행하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 아이들 잠들기 전 마사지 해주면서 릴렉스 시키고 이후 1분 정도 명상 음악 틀어주고 아로마 오일 뿌려주고 이렇게 거창하게 명상이라 말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수면 의식처럼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른들한테도 효과가 좋으니 꼭 한번 해보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틱증상과 불안에 효과적인 활동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오늘 배운 내용 꼭 아이에게 적용해 보시고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특이사항 있으면 댓글로 공유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